안녕하세요, 비밀이야입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피렌체 두오모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레스토랑 라 지오스트라입니다. 라 지오스트라는 적당한 가격대에 좋은 위치, 그리고 로맨틱한 분위기에 괜찮은 와인 리스트와 맛있는 음식으로 많은 여행자들의 사랑을 받는 곳인데요. 합스부르크 왕가의 왕자가 나와서 차렸다는 스토리와 함께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곳입니다. 15년 전에 방문해서 무척 만족스럽게 먹은 기억이 있는 이곳을 오랜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오늘 방문한 식당은 라 지오스트라라는 피렌체 두오모에서 멀지 않은 곳에 떨어진 식당이고, 미쉐린 별이 있거나 이런 식당은 아니고 아주 캐주얼한 건 아니고 적당한 고급 식당이다. 코스 메뉴는 없고 단품 하나에 한 20유로에서 30유로 사이 하는 그런 정도의 식당입니다. 제가 2008년에 첫 방문을 했는데 당시 이제 한국 후기로는 제가 블로그상에는 처음이었고, 그 뒤로 책자에도 많이 소개되고 해서 많은 분들이 찾는 곳으로 알고 있고, 여기가 유명해진 거는 이 가게를 만든 분이 전 합스부르크 왕가의 가문의 분이 음식이 좋아해서 나와서 차렸다, 그래서 유명합니다. 지금 저분이 아직도 돌아다니시고 계십니다. 음식 예전에 맛있게 먹었는데 지금에 와서 제가 또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서 다시 오기도 했어요. 여기는 와인 리스트가 대단히 좋거나 진짜 그런 거는 아니고 레드와인 위주고 토스카나 레드와인이 좀 있는데, 그렇다고 이런 규모의 식당에 비해서 와인이 적은 편은 아니고 꽤 많은 편이에요. 지금 토스카나 유명한 와인들 다 있고, 그렇다고 올드 빈티지가 있는 건 아니고 영 빈티지 위주의 와인들이 있습니다. 적당한 거 하나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조명이 아주 극악해서 찍기가 진짜 힘든데 제가 전체를 안 시키고 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가 이게 그냥 모든 손님한테 나가는 서비스 메뉴입니다. 거의 14년 전하고 거의 바뀐 게 없네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로 한 잔, 술 한 잔 주고 이런 걸 주는 게 피렌체에 좀 인기 있는 식당들 특징이기도 한데, 그 중에서도 이 정도로 서비스 음식 내주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맛있습니다. I visit here 2008. Oh wow, welcome back, man. Yeah. Yeah, you still remember me. Yeah. 상당히 캐릭터 있지. 독특하시고. 오케이. 사실 이런 캐주얼 식당에 오면 사실 제가 되게 힘든 거는 솔직히 말하면 딴 게 아니고 촬영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테이블 너무 좁고 널찍한 데서 내 맘대로 뭔가를 하기가 너무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대충 영상이 개판이어도 이해를 해주시고 하나씩 먹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크로스틴인데, 빵 위에 토마토하고 올리브 오일 이런 거 너무 단순한 요리인데 이탈리아의 토마토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요리입니다. 닭간 크로스트입니다. 잘 만들면 진짜 맛있고 약간 그 비린맛 날 수 있는데 너무 고소하게 잘 만들어놨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 정도로 맛있게 하기 쉽지 않은데. 이 와인은 토스카나를 대표하는 와인은 이제 끼안티 클래시코라는 산지오베자로 만든 이때 지역의 전통 와인이 있고, 상당히 저렴한 편이에요. 비싸봤자 20유로, 30유로. 레스토랑에서도 어떤 데서는 잔으로 1유로에 팔기도 하고 병으로 5유로 팔기도 하고. 토스카나를 대표하는 고급 와인 두 가지가 있죠. 일단 전통적으로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산지오베자 약간 변종인 브루넬로라는 포도를 이용한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가 있고, 최소한 36개월 이상 숙성을 해서 출시를 하고, 제가 알기로 이제 이 리제르바 같은 경우 48개월 이상 숙성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프랑스 품종을 심어서 이 토스카나 천혜의 자연환 강에서 기온 슈퍼 투스칸이라는 게 있어요. 사시카이아, 오르넬라이아, 솔라이아, 마세토 등등 이제 이런 류가 있습니다. 여기도 다양한 와인이 있는데 저는 너무 다 어려서, 가격을 따라 너무 어려서 아주 고급 와인을 먹기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도 여기서는 상당히 고급 와인 축에 드는 피안델빈의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리제르바 2016년 아마 제가 시켰습니다. 180유로 정도 하고요.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에선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는 와인 중에 하나다. 일반적으로 드시려면 그냥 끼안티 클라시코 같은 거 드시면 2-30유로 정도 선에서 와인 충분히 고를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부담되는 곳은 아닙니다. 여기는 음식이 한 접시에 2-30유로 선, 그 다음에 와인도 뭐 2-30유로부터 와인은 진짜 뭐 1000몇백 유로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이제 무슨 튀김 같은 거 전체에 나온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바삭한 그런 튀김이 아니고 생각보다 안에 뭐 만두 같기도 한 뭐 그런 속이 들어갔고 야채를 같이 뭉쳐서 살짝 튀겨내고 뜨겁게 나오는 게 아니고 적당히 식어서 나오고 생각보다 되게 맛있네 이거. 이제 샐러드 같이 나온 건 아티초크하고 아티초크, 파프리카 그리고 버섯 등의 샐러드입니다. 나머지는 입가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전체가 서비스로 나오니까 굳이 특별하게 먹고 싶은 게 있지 않다면 전체에서 뭔가를 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토스카나의 빵이 나왔는데 뭐 글쎄요 별로 손을 대고 싶진 않습니다. 일단은 그냥 일단 나왔으니까 옆에 놓겠습니다. 피렌체 너무 좋아하고 하니까 언제 한번 피렌체에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와서 제가 뭐 가서 좋았던 식당도 사실 소개하고 싶은 데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가보고 싶었던 데도 되게 많거든요. 그냥 뭐 피렌체는 미쉐린 스타가 되게 많은 동네는 아니라 제가 알기로 5개 남짓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사이 나오는 그런 식당들이 진짜 많아요. 이제 그런 것들 쭉 한번 돌아다니면서 피렌체 중앙시장 이런 것도 좀 거기서 뭘 사면 좋고 뭘 먹으면 좋을지 이런 것도 뭐 얘기해보면 되게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 홀 안에 50명도 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서빙하는 직원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아요. 한 4명? 심지어 와인 소믈리에까지 뭐 능수능란해서 그런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서비스 인력이 뭐 우리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다. 제가 2008년도에 와서 부모님 모시고 왔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전체를 서비스로 줬습니다. 비슷하죠. 제가 이제 옛날 기록을 찾아보니까 제가 이 레스토랑 어떻게 알았냐면 지금은 뭐 네이버에 진짜 안 나오는 곳이 없지만 2008년도에 뭐 이럴 때는 인터넷에 뭐 외국의 식당 정보를 찾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뭐 저 같은 사람이 별로 있지도 않았고 심지어 막 2007년도 뭐 최고의 여행 블로그 어디 뭐 신문에서 뭐 저를 선정했을 정도로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지금 되게 많이들 가시는 저기 그 중앙시장에 있는 자자도 제가 2004년에 거의 정보가 없을 때 외국 사이트에서 찾아보고 방문을 해서 포스팅을 했던 곳입니다. 그냥 저렴하고 괜찮은 가정식 느낌의 가게인데 갑자기 스테이크 맛집까지 돼버렸는데 아무튼 뭐 여기도 그 당시에 이제 트립 어드바이서라든지 해외에 있는 많은 정보를 찾아보니까 평이 되게 좋았어요. 그 당시에 구글 평점 이런 건 있진 않았는데 상당히 만족했던 기억이 납니다. 2008년이면 지금부터 14년 전 저도 뭐 지금 같은 다이닝 경험이 있던 때는 아니고 그 당시는 다 만족했는데 그래서 지금 되게 궁금해요. 이게 지금은 어떤 수준일지. 물론 이제 이태리는 고급 다이닝이 아니어도 만족스러운 경우 되게 많아요. 저 유튜브에도 올렸는데 시뇨리아 광장의 비니 베키의 사포리 같은 경우는 거의 올 때마다 제가 방문하는 파스타집입니다. 뭐 파인다이닝만 찾는 게 답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피렌체에서도 지금 별받은 식당 에노테아 핑키오리 한 군데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맛있었는데 기억이 나질 않아요. 날이 선 그런 음식의 맛이 기억이 나지 않고 솔직히 말하면 계속 와인의 향과 와인의 맛만 지금 머릿속에 맴돌아요. 이제 그게 좀 와인리스트 좋은 식당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단점일 수도 있다. 음식 맛을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들에게는. 근데 확실한 건 이탈리아 다이닝들이 날이 갈수록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핑키오리 보면 진짜 클래식한 음식들 위주로 나왔어요. 근데 전혀 새로웠고 제가 로마하고 피렌체에서 가장 클래식하다고 생각하는 식당을 갔는데 너무 모던하고 새로워서 사실 좀 놀랐습니다. 땡큐. 캐릭터 독특해. 저분이 아들이에요. 아들분이 약간 담당한다고. 근데 그때만 해도 사실 제가 왔을 때 저 정도 나이의 느낌은 아니었는데 내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젊은 히피 같은 사장님 아들이 있었다라고 제가 블로그에 써놓은 걸 보니까 지금은 뭐 연세가 많이 드셨네요. 저도 마찬가지고
파스타 2개 시켰는데 하나는 까르보나라입니다. 이제 까르보나라 현지에서 못 드셔보신 분이 계셔서 까르보나라를 주문을 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로마에서 먹는 까르보나라에 비하면 약간의 크리미하고 물기가 있게 나온 편이에요. 꾸덕꾸덕하게 마른 스타일은 아니다. 그래도 그냥 미국에서 보는 크림 흥건한 국물 막 있는 그런 까르보나라 아닙니다. 페코리노 치즈에 후추에 관찰레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충실하게 들어간, 거기에 여기는 아스파라거스를 넣어서 약간의 변주를 더했습니다. 이제 까르보나라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계란 노른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맛을 보도록 할게요. 토스카나에 오면 가장 많이 먹는 파스타가 결국은 면이 아니라 어떤 소스냐인데, 결국 라구 소스입니다. 라구. 이제 고기를 베이스로 만든 소스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화이트 라구라고 하기도 하고, 제 경험상 그러니까 여기서 토마토 소스 요무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알 정도로 토마토 소스에 들어가는 게 라구가 아니다. 고기가 위주고 토마토가 안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아니면 들어가도 조금 들어가거나. 이거는 라구 소스에 딸리아뗄레입니다. 전형적인 토스카나 요리라고 볼 수 있죠. 누가 봐도 진짜 고기를 오래 볶고 오래 끓인 그런 맛이 나고, 모든 국수 요리의 기본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게 면만 먹어도 맛있어야 된다예요. 무슨 얘기냐면 면에 맛이 배어들어 있지 않으면 맛있는 면 요리가 아니다. 이게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다시 말하면 잘 만든 파스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메뉴판에는 스파게티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정도 두께이면 스파게티는 아니에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거는 지금 스파게티라고 하면 너무 두껍고, 제가 보기에는 부가티니 정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가티니는 스파게티보다 좀 두꺼운 면이고, 여기 구멍이 좀 뚫려 있어서 소스를 잘 먹는 그런 면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까르보나라 얘기는 예전에 로시올리 편에서도 제가 한 것 같은데, 까르보나라가 크림 소스 흥건하고 베이컨 넣어가지고 나오는 거, 막 양파 막 볶아서, 이건 다 미국 레시피입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뭐 전쟁 중에 이제 뭐 간편하게 먹기 위해서 뭐 그렇게 됐다는 설도 있고, 우리나라 스타일의 국물 흥건한 건 미국식이다. 전통 이탈리아식은 아니다. 지금 뭐 대충 아까 파스타 가져간 지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 뭐 이탈리아에서 메뉴 나오는데 기다리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와인 리스트 본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와인 되게 좋다고 했는데 제가 다 영빈이라고 그랬죠. 근데 뭐 먹을만한 괜찮은 와인들이 시중가 대비 저렴하게 리스팅된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와서 드세요. 첫 번째 마세토, 이탈리아에서 가장 좋은 슈퍼 투스칸 최고봉 마세토, 가격 괜찮습니다. 시중보다 쌉니다. 최소한 더 받지 않아요. 두 번째, 이탈리아 와인의 최고가 뭐냐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대답을 할 거예요. 지아코모 꼰테르노의 바롤로 몬포르티노. 작년에 베네치아의 투스타 글램에서 먹었을 때 소믈리아가 그런 얘기했어요. 자기도 평생 2번밖에 못 먹어봤다. 그 와인이 시중 소매로 살 수 있는 것보다 여기서 훨씬 싸게 팔고 있습니다. 물론 싸지 않아요. 1000유로 넘지만 어쨌든 2013 되게 영화인데도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어서 정말 이번 여행에서 한번 또 만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작년에 제가 글램에서 1000유로에 딱 먹었는데, 근데 에노테카 핑키오리 같은 경우에는 2600유로, 여기는 아까 보니까 1300유로입니다. 근데 뭐 그렇게까지 먹을 건 아니어서 여기는 일단 패스를 했는데, 1300유로면 다시는 못 만날 가격이긴 해요. 네. 와, 이런 정보를 아낌없이 주다니. 자, 제가 주문한 거는 이제 서버가 램찹이라고 했는데 램은 아니고, 이거는 지금 사실 염소입니다. 예전에 제가 먹은 거하고 조금 다른 것 같고, 그래도 맛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양 아니고 염소 맞습니다. 이게 양이 아니고 염소가 맞고 먹어보니까 여기는 호박을 튀겼습니다. 호박을 좋아하지 않지만 한번 먹어볼게요. 우리나라 양고기 시키면 요만한 사이즈 우리나라 메인에 2대 정도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5대가 나왔어요. 와, 진짜. 제가 옛날에 와서 먹은 염소 요리는 이거랑 좀 다른 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소 맛있고 괜찮습니다. 이 염소 요리가 메뉴판에 세콘도 피아테, 그러니까 메인 요리에 가장 앞에 나와 있어요. 이유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서버의 도움을 받아서 시키는 요구는 소고기 요리고, 겉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게 돼지 비계인 것 같아요. 예, 얘네들 이런 식으로 돼지 비계를 염장을 해서 이렇게 먹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순간적으로 이름이 살짝 기억이 안 나는데 토스카나에서 많이 먹었다는 미켈란젤로도 좋아했다는 하여튼 염장한 돼지 비계를 아마 소고기 위에 올린 것 같습니다.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 소가 이제 마블링이 거의 없다 보니까 약간 지방이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를 보완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재미난 아이디어네. 소고기도 괜찮은데 뭐 그냥 소고기 스테이크 맛? 네. 근데 지금 양이 한 플레이트 한 플레이트 어마어마하다 진짜. 디저트를 먹을까 했는데 지금 이제 나오는 속도도 느린데 좀 오늘 좀 피곤해서 일단은 요것만 먹고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전반적인 느낌을 말해보면 예전에 왔을 때만큼의 만족도는 없다. 뭐 음식이 변했다기보다 제가 변한 거겠죠. 근데 뭐 여전히 뭐 제가 보기에는 분위기나 위치, 뭐 와인 리스트, 그다음에 음식, 가격 다양한 부분에서 아주 고급 파인다이닝까지는 아니지만 꽤 고급스러운 느낌의 식당으로 추천드릴 만할 것 같고요. 오면은 이게 양이 많으니까 파스타 하나씩에 메인 하나 정도, 디저트 하나 요 정도 먹으면 정말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의 식당입니다. 비록 15년 전과 같은 만족도는 아니었지만 여전히 음식과 분위기 모두 좋았고 편안하게 다이닝을 즐길 수 있어 피렌체로 여행 가시는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